2024년 고2 모의고사 3월 30번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전체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제 배경 설정했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핵심이 되는 주제문 아래쪽에 나온다.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핑크색에 관한 부분이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이렇게 박스 쳐가지고 이거는 그 주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이 잘못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 중간에 넣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 있는 부분은 조심하고 다시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다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거는 한번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for example, inconsequence 연결사 문제는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딱 보니까 순서와 문장 넣기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너희가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순서나 문장 넣기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지.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사회화. 자, 벌써 딱 보니까 배경에서 감정사회화라는 개념이 나오네. 그러면서 그 감정사회화가 뭐냐? 배우는 거래.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에 대해서 바로 감정과 어떻게 그 감정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감정사회화인데 이러한 감정사회화가 인생 일찍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일찍이 시작되니까 어릴 때 시작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한대. 뭐에 있어서? 감정 조절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거다. 이러한 감정 사회화. 자, 이런 감정 사회화를 이제 배경에서 딱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비록 extra familiar influences. 자, extra familiar 하면 가족 이외의 영향력. 자,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 뭐야? 바로 동료와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와 같은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 그 중요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뭐 청소년 시기 동안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동안 어떤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다? 바로 부모가 주요한 사회화의 어떤 주체로 남아 있습니다. 아, 부모가 주요한 사회화의 주체로 남아 있다. 이 얘기는 뭐야? 부모가 여전히 어떤 감정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바로. 자, 예를 들어 그들 자신의 반응. 여기서 그들이 누구니? 바로 부모야, 부모. 그러니까 감정적 상황에 대한 부모 자신의 반응들이 serve,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 바로 감정 조절에 있어서의 롤 모델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부모가 감정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아이들이 그걸 롤 모델로 삼아서 자기들의 감정을 조절할 때 그런 반응들을 이제 모방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놓고 콤마이지니까 이거는 분사구입니다. 자, 뭐 하면서? increasing the likelihood.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대해서는 이제 동격이지. 어떤 가능성이니? 그들의 아이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뭐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감정성 상황을 부모가 어떻게 다루느냐 처리하는가를 보고 자기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부모의 어떤 관행, 그 때에 있어서의 관행. 여기서 관행은 부모의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지. 일반적인, 전반적인 행동. 자, 어떤 때? 관계부사야. 그들의 아이들이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 부모의 어떤 practices, 관행들, 부모의 행동들은 또한 impact, 영향을 줍니다. 감정 조절 발달에 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 조절 발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 사회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달락에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문장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자, 그래서 whereas 나온다. 자, 직접적인 어떤 위로,
그리고 지시적인 안내. 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지시적인 안내가 이로운 반면에 누구에게? 더 어린 아이들에게 좀 이로운 반면, 벌써 이 이로운 반면 하니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위로를 주고 직접적으로 야 이런 걸 해 라고 하는 이런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이로운 반면에 또한 그러한 것들이 그런 직접적인 위로와 어떤 지시적인 안내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자율성의 추구를 어떻다? 기르겠니? 아니지. 방해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interrupt 이렇게 되겠지. interrupt 또는 뭐 intrude on 이런 것들. 그래서 청소년의 자율성 추구를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방해해서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네. 그래서 inconsequence 그 결과 이렇게 방해하게 된 결과 청소년들은 뭐하다? might pull away from. 자, 그러니까 rather than부터 먼저 해보자. turn toward. 그들 부모에게 향하기보다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때? 감정적 위기의 때에. 자, unless, if는 아시지? 만약 부모의 어떤 관행들,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들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이 조정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된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부모의 직접적으로 위로, 그리고 막 무조건, 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어떤 지시적인 안내가 오히려 아이들의 자율성 추구를 방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율성 추구를 방해하다 보면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감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가 이제 그 밑에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이거다. 이거, 주어는 이거고 지금 보호가 앞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야. 자, 더 적합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뭐가? 바로 간접적인 지지. 어, 자율적인 감정 조절에 간접적 지지가 더 적합합니다. 이 얘기네. 자, 뭐가 문제라고 했어? 직접적인 지시가 문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지가 더 적합하다라는 거네. 뭐와 같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search as 같은데 이 search as 안에 이제 as well as가 들어갔다. as well as.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그 청소년의 감정적인 경험을 awareness, 인식하고 그리고 non-judgmental, 비판적이지 않은 어떤 무비판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을 어떤 관심을 통하는 것과 같은 이런 관심을 통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자 어떨 때 청소년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 이용 가능한 것과 같은 그런 간접적 자율성 그 감정 조절의 지지가 더 적합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좀 감정적인 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다. 자율적인 어떤 감정 조절에. 자, 근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 search as 부분에 미리 이제 구조를 좀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as well as가 걸렸지? as well as가 걸렸으니까 거의 이거는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처럼 해석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 as well as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의 어떤 인식, 그리고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무비판적인 어떤 수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또 요게 요렇게 병렬이야. 그 청소년이 얘기하고 싶을 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청소년이 얘기하고 싶을 때 있어주는 것과 같은 서치에지가 여기까지 걸리지. 이거와 같은 간접적인 자율성 감정 조절의 지지가 더 적합하다는 거지. 직접적인 이런 지지,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직접적으로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감이 좀 왔니? 자, 한번 뭐 말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그런데 전혀 복잡한 게 없다. 다시 한번 아주 크게 한번 뭉뚱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먼저 배경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감정적 사회화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 그지? 감정 사회화라는 것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감정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감정을 처리하고 그것들을 다루는지를 배우는 게 감정사회라고 했어. 그런데 그 감정사회에 있어서 누가 큰 역할을 한다? 바로 이게 주제문인데 부모가 어떤 주요한 사회하에 어떤 주체로 남아있다. 부모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부모가 어떤 롤 모델 역할도 하게 되고 부모의 어떤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관행들이 어, 그 아이들의 감정 조절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막 직접적으로, 이 직접적이야. 이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자율성 추구를 방해할지도 모른대.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와 멀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부모가 바로 간접적인 자율성, 감정 조절에 간접적인 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지. 청소년에게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 아이들의 감정적인 경험에 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적인 경험을 인식하고 또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 주변에 있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접적인 그런 지지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휘 문제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어휘 문제로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휘 문제로 나왔으니까 또 어휘 문제는 안 나온다고 치고 원래 어휘 문제가 빈칸 문제 잘 나오거든. 빈칸 문제. 그래서 만약 이 단락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이 부분 있잖아. 그 직접적인 위로와 직접적인 어떤 안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안내가 이로일지도 모른 반면에 하면서 이 그다음 주절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이러한 직접적인 위로와 직접적인 그 안내가 뭐한다? 청소년의 자율성 추구를 방해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 빈칸 나오기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그 자율성 감정 조절에 간접적인 지지가 더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기본적으로 for example, inconsequence, 그 다음 for example, also, inconsequence 이 세 부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순서 문제도 전반적으로 대비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